자, 지금부터 아트라디오 제7회 오늘은 좀 특집인데요. 아트라디오 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좀 쑥스러워하지만 오늘 특별 게스트로 저희 오늘 예고한 바대로 그 홍창진 신부님의 유쾌한 인생 탐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제 신부님께서 단둘이 떠들면 너무 썰렁하다며 특별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네, 강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유명하네. 뭘 유명해요? 유명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요런 여기 이제 요런 책을 이렇게 되나? 여기는 왜 거울처럼 반대로 되는지. 신부님께서 이런 홍창진 신부 유쾌한 인생 탐구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부님의 어떤 사는 이야기, 뭐 인간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편안하게, 원래 아트라디오 이 아프리카 TV가 겁나 편한 자리잖아요. 뭐 공중파나 뭐 이런 데에서 못할 이야기들, 물론 이제 우리도 조금 유명세를 타고 막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뭐 또 뭐 회자되면서 막 그딴 식으로 또 막 욕 먹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자료화면 된다고. 뭐 그 자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살짝 아무리 생방송이지만 자체 검열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입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막 나가.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이제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임키님 멋지대요. 아유 누구시지? 떼원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신부님 얼른 나오세요. 신부님 저희가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입장하실 겁니다. 발소리가 납니다. 네. 자, 신부님 입장하실 아니야? 하시고 계시는 아닐 수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아니고. 방청객 한 명이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곧 듣다가 가실 것 같고. 네. 하여튼 오늘도 저는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워요. 제가 항상 이렇게 땀만 흘리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제 땀 흘리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좀 미안해하면서 제가 조금 잘못해도 막 용서가 되는 그런 땀입니다, 이게. 카누만세님 여전히 들어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카누만세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 방송사고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카누만세님.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일용할 양식도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던져주고 가셨다는데 눈물 납니다.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요. 허리는 항상 건강하게 관리하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주저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방송에 참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 게스트라고 하지만 그 옆에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부님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친한 관계입니다. 덥죠? 쉽게 얘기하면은 신부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말 막말하는 사이, 그런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수녀 원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신부님께서 원장 수녀님. 신부님께서 민영으로다가 자체로다가 이제 수녀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수녀 멤버시죠. 수녀고. 그래서 진짜 수녀는 아니니까. 그리고 꼭 시집을 가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표는 11월 달에 간다고 하시고, 11월 달 11일 날 시청 광장에 이런 거 대놓고 떠들어도 되나? 네. 하여튼 시청 광장에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짝꿍이 되겠다면 이제 지금 선언을 하신 분이시고, 그날 먼저 선착순으로 도착하시면 이분을 보시게 됩니다. 시청 광장 11시 반나절만 결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네. 반차 결혼. 그딴 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평상시 너무 PPL이다. 네? 원래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홍창진 신부님께서는 광명성당의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면서 다양한 문화활동 그리고 예술인들을 많이 지원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하셨고. 근데 왜 아트라디오인데 신부님 나오세요?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밑밥을 깔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술 아티스트를 많이 지원하시고 네.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고 해서 저희 아트라디오에서 특별히 정말 어렵게 섭외를 해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부님께서 이제 너무 많은 우리 기존에 있는 출연진들이 다 참여하면 너무 이제 복잡할까봐 제가 이제 투샷으로 가는 게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투샷은 너무하고 자기가 만만한 친구 하나를 게스트로 부르겠다 그게 해서 접니까? 그게 접니다. 아, 네. 그게 당신이에요. 네. 하여튼 그딴 식으로 섭외가 된 강지입니다. 별명이 강지. 준 공무원이시라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동네 언니예요. 동네 언니예요. 연희동 언니세요. 연희동 그리고 절대 미녀. 저기 신부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책 읽어보셨어요? 그럼요. 다 읽어봤어요? 이건 솔직해야 돼요. 신부님 책의 컨셉이 솔직이잖아요. 네. 반 읽었으면 반. 나 다 읽었는데. 그러니까 게스트로 온 거예요. 네. 그 제가 짧은 짤문에서 이제 읽는데 이제 사실 저는 제목만 보고도 평상시에 신부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내용들이라서 글로 읽으니까 사실 되게 신기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 책 이외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런 이야기들을 더 듣는 자리가 오늘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또 여기 책에 있는 거는 책 사서 읽으시는 게 낫잖아요. 너무 뒤로 돌아서 그렇게 안 드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음주로 뭐 신고되고 이럴 겨를도 없어. 뭐 그럴 정도 유명하지도 않고 신고돼도 아니, 우리가 쌤이 술 대놓고 마시지 말라고 아니 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데는 놓지 말자고. 자, 신부님 등장하셨습니다. 빰빰빰빰빰빰. 제일 가득 등장해야지. 신부님 등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좀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사람 있어? 지금 이게 여기 들어와서 채팅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지만 또 채팅 없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훔쳐보는 사람. 확실합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훔쳐보는 사람 다 같이 부채 싸움. 그 중에 저기 유명한 신큐도 늘 이렇게 입장 안 하고 그러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신큐님, 네. 잘 아시죠? 네. 네. 오늘 방청객을 오셨던 분들도 급한 약속으로 좀 바로 가셨고. 방청객 누구 있었어요? 연희동 A씨와 연희동 MC. 그렇죠. A씨와 MC 이렇게 두 네. 분. 미쿡. 네. 밑에 미국 분들이 있죠. 미국 분들. 미쿡. 바쁘다 이거지. 네. 왜 바쁜지 제가 대략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설정은 그냥 책 이야기보다는 이 안에 내용보다는 이제 더 재밌는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요 제목에 한해서 이렇게 이런 제목에 쓰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 안녕하시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네. 노안이라 잘 보이질 않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태원님께서 지금 태원님. 태원님인데 오태원이죠? 오태원이죠. 오태원님 실명을 막 그냥 바로 공개합니다. 아주 엄청난 작가이시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엄청난 작가이시죠. 근데 공교롭게 제가 작품을 한 번도 그때 봤구나. 봤습니다. 개인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실물보다 얼굴 작으시다고. 그렇죠. 중국집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개발해서 작품을 전시하셨죠.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오늘 제가 지금 팬력이 아파 죽겠습니다. 오늘 몇 번 사인하셨습니까? 오늘 701번 사인했습니다. 와. 박수! 701번. 참고로 7월 9일날 오후 4시 반에 광화문 교보에서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고 저희 연희동 식구들 시작해서 저희 이제 조합 여러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실 예정입니다. 지금.
연희동 그 작가 자치협동조합 분들과 연희동 거주민들을 위한 광화문 사인회인 만큼 다른 사인회 오지 마시고 그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6일날 강남 교부도 있지만 광화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의 여기 물론 이제 저희 머리말도 있고 했지만 이 책 쓰게 되신 이야기를부터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기 그 워낙 저희 아티라디오에 진짜 힘겹게 모실 만큼 예술에 관련된 그런 신부님의 어떤 개인적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작가하고 얽힌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좀 재밌게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작가들 이야기를 좀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최근 그 대한민국의 최고로 유명한 그 전 봐주시는 선생님이 그 책을 써보라고 해서 쓰게 됐어요. 신부님이 전 보셔도 됩니까? 전 본 게 아니라 전 봐주시는 분이 단지 책과 강연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 당신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생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많이 듣다 보면 좀 홍신부님 같은 분이 좀 대중 강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책도 좀 한 권 쓰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면 한번 걸러서 오면 당신이 되게 편하시겠다. 협업이시군요. 협업.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저기 너무 그 라이센스 가진 그 기성성직자들이 그 기성성직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오만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책을 쓴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칭찬도 듣지만 사실 비판도 있거든요. 성직자가 좀 거룩하게. 성직자는 오히려 좀 말을 안 하는 게 신비주의로 가는 게 오래 가요. 탈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이 책을 쓰거나 이런 거는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뭐하러 욕 먹어. 천주신부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정규직이잖아요. 신부님 철갑종. 목사님도 정기직 그 아닌가요? 근데 목사님. 목사님들은 자영업에 가까워요. 그렇죠. 사실.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영업. 자영업에 가까운 게 보통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가 성립이 되고 나면 연합회라는 형식으로 뭐 사실은 식당 주인들 요식업 연합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연합회 형식을 띠일지언정 조직이 중앙화돼 있어서 그 모든 걸 그 저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은 사진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20세 넘어서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는 조직이 책임져 주거든요. 불교도 사실은 겉으로 볼 땐 그런 것 같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반반이에요. 왜냐면 그 적당한 의기투합이 되는 주지 스님하고 그 뜻이 안 맞으면 나가야 될까? 저를 떠나게 되면 역시 먹고 자기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야. 그러면 막연해요. 막연한 삶이어서 그게 하는 말이 아니군요. 보장이 안 돼요. 그 말하자면 노후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직 그분도 이제 그 계보에 잘 이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봐서 천주교 신부는 정규직에 70세 보장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적어도 소속된 성당의 4-5천 명의 신자분들에게는 존경받는 스타잖아요. 왜 굳이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좀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분이 자기 자신의 개인 영달만을 생각하고 인기 유지와 별 탈 없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이거 도대체 안 쓰고 너무 신비주의 아니냐. 표지 마음에 드십니까? 표지는 마음에 사실 안 들어요. 왜냐면 제가 엄청 잘생겼는데 신부님 포토샵과 편집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개인의 의견과 또 팬들의 의견은 틀리는 모양인데 뭐 하기사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못생긴 거는 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조그만 거. 요거요. 조그만 거. 맴매되고 있는 거. 네. 이거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거 제 스타일입니다. 예. 죄송해요. 지금 문이 열려서 자꾸 이
생활 자본이 들어와서 민감하시네. 예, 저희가 그래서 책을 썼어요. 네. 네. 예, 얼마 동안 쓰셨습니까? 9개월 동안 썼어요. 9개월 동안 그 스트레스가 좀 쌓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1년에 책을 보통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 사람인데 책을 쓴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아니면 신학교 때 많이 읽으셨 읽기는 읽어서 어떻게 책을 써요. 책 쓰는 일은 또 글 쓰는 일은 글은 이제 뭐 단편적인 에세이는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썼지만 이렇게 책 한 권을 쓰는 일이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때려 시가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전봐 주시는 선생님 얼굴이 떠올라요. 역시 콜라보. 역시 콜라보. 그렇죠. 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천주교 신부지만 신자들을 위주로 쓰지 않고 그 우리 전봐주는 선생님 지향에 따라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인생 깝깝해가지고 좀 뻥 뚫리는 사이다 맛 좀 보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처음에 쓸 때는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또 모 스님이 또 그거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나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생명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 쓸 무렵에 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쓰고 나서 계속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봤더니 진짜 인생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나중에 썼는데 앞부분을 솔직한 내 인생을 그대로 담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다 까고 난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답을 하다 보니까 다 솔직하게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고요. 모든 제 책의 질문의 내용도 한 가지로 귀결돼요. 그까지 뭐 있어. 그냥 나는 난데. 척하지 말아라. 척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 그런 대목에서 진짜 저도 많이 감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평상시 신부님 뵙고 이렇게 이야기로 들었던 게 글로 딱 정리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도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본인도 굉장히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본인이 더 감동받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제 책이 딱 인쇄를 되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쓰다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술자리에서마다 약간은 횡설수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으로 잡아놓고 나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이제는 이게 그렇죠. 기준이 돼서 헷갈리지 않게 됐어요. 사실. 그럼 이제부터는 강연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챕터 하나하나가 다 이게 진짜 엄청난 이야기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라서 저는 또 어느 주교님의 고백 이대원께서 정말 엄청 뭉클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주교님의 고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을 때 그 광주 지역의 모든 신부님들이 목숨 걸고 나와서 거리에서 그 젊은이들하고 이 개원군하고의 대치 상태를 용기 있게 해결했는데 그 지역의 주교님은 밖에 나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아니 도대체 주교님 뭐 했냐고 막 신부님들이 따지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은 창문을 열고 계엄군이 한 젊은이를 개머리판으로 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났다. 그냥 너무 겁이 나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한 지역의 주교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냐면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일에 저라면 그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느님은 침묵이다. 하느님 말이 없는 거야. 하느님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책에 별로 하나님을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결론으로 다 읽고 보면은 하나님이 신이 뭔지 종교가 뭔지 약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렇게 느끼다니 참 대단하네. 자의적 해석?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이건 어떤 없었고, 일말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님 얘기예요. 만일에 하나님을 인간의 요소 외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그게 허세예요, 헛방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이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밖에 어떤 존재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화를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연 안에 스며들어 있고 인간 안에 스며들어 있지, 따로 어떻게 마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인간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대목은 어렵지. 천천히 어려운 풀어듣기 거. 너무 어려워. 그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전 똑똑하니까요. 그래요? 그런 걸 찾아지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교님 고백 같은 그런 굉장히 일상적으로 와닿는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딱 챕터 다니다니. 그러니까 대로. 그 안에도 말하자면 진리가 신이라면 신이 그쵸. 있는 거죠. 예. 진리가 뭐예요? 당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 잘못했어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이게 진리지. 예. 진리가 무슨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읽고 갑자기 그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침 6시에 너무 너무 허세요. 너무 방송 나간다고 너무 사실은 제가 제일 와닿았던 대목은 그거예요. 이런 거 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신부도 혼자 밥 먹는 거 외롭다. 혼밥 외롭다. 쉽지 않다. 아니 그러면 강 선생님은 혼자 밥 먹는 게 외롭지 않아요? 외롭죠. 그래서 신부님도 외로운데 나 외로운 건 당연한 거구나. 그렇죠.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대략 인생이 꿀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략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대략 인생은 장밋빛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제일 그나마 행복한 거다. 행복은 그나마 행복한 거지, 절대 우리가 꿈꾸는 절대적인 행복, 아주 감정적으로도 흐뭇하고 또 깨가 쏟아지고 이런 거는 전체 인생에 진짜 12번의 기회가 있다면 뭐 2번이니까 한 20% 정도. 신부님도 외롭다. 나도 외롭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외롭다. 그러니까 외로운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지는 거고, 원래 외로운 거야. 그럼 외로워도 슬퍼도 뭐 어때? 나니 나누라. 그게 인생인데. 이렇게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나마 좀 낫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내 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나마 행복. 그나마 행복. 그런 거지. 행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멋있다. 나한테 집중해라. 시리파 소리가 완전히 남한테 집착하지 치킨입니다. 마라. 그래서 읽으면서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나마 행복. 그나마 행복도 느꼈지만 결국은 내가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 탓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그냥 나한테 쏟는 게 더 생산적이구나. 외롭다. 외로워를 나는 책을 쉽게 썼는데 읽은 사람한테 어렵게 얘기했어. 제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신부님이 가다가 지나가는데 집 안에 뭐 애기랑 엄마랑 아빠가 애기가 일어서는 거는 짝짝짝 했더니 그 신부님 진짜 대단한 신부님이었지만 돌아가면서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애기가 일어서는 거를 보고 짝짝짝 하니까 본인은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설 때까지 베개를 열심히 세우다가 베개가 서서 굉장히 기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외로움을 극복하며 살면 되는구나. 모두가 다 외롭구나. 저는 저만 외로운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오. 다른 사람 다 행복하게 저 사는 자기만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제일 절대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전 정말 외로운 줄 네. 알았어요.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신부도 외롭고. 신부님 외롭다는 거가 근데 되게 위로가 됐어요. 임큐는 딱 봐도 외로운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딱 봐도 외로운 것 같아요. 아니 항상 해피하시잖아요. 아니요. 외롭지 않으려고 계속 하는 저 나름대로의 개인 행동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행동. 과장되는. 네.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스펙으로 보면 다 있다니까. 그럼요. 일도 많지, 그 다음에 뭐 가정도 있지, 자녀도 있지, 부모도 있지.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100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외할머니가 100세에 돌아가신 외에는 그 갖출 수 있는 걸 모두 갖췄어요. 근데 갖추는 거로 따지자면 내가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 외로울 일이 많지. 그래도 뭐 독거 싱글. 그렇죠. 뭐 11월 11일날 결혼식 날짜마다 같이 아까 일센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외로워. 그죠? 그럼요. 근데 하지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똥개가 짖는다고 나는 짖지 않아. 그렇지만 속으로는 쫄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서운 거야. 네, 자꾸 뭔가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자꾸 뭔가 그런 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섭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슬럼프가 왔을 때 힘들 때 숨잖아요. 집에서만 있고 안 나오고. 근데 신부님이 항상 저희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나와라. 적극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이런 데 나오면 사람도 만나고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 항상 하시고 실제로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책에 쓰시면서 실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뭐랄까 너무 숨지 말고 그렇게 힘들수록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고 어우러지고 뭔가 커뮤니티에 속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이분이 너 신부님 같아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계속해서 아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아니 근데 독자가 아니 근데 뭐냐면 신부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딱 나오고 그러니까 좀 되게 반갑더라고요. 나는 내 책을 쓰면서 제일 내 책을 읽으면서 울음이 났던 게 언제냐면 이태석 신부님에 그렇죠. 관한 글을 쓰고 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니까 그쵸. 혼자서 이걸 읽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때 그 느낌을 다시 되살려 보면 아프리카에 가셨죠 신부님께서? 아프리카 수단의 가장 그 오지. 참고로 우리 강 선생님은 아프리카 재단의 연구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몇 번 방문하셨죠? 에티오피아 그런 자랑진 말고 몇 번 정도 갔다. 한 7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사정 다 알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아마 그 수단의 톤즈 같은 오지 못 가봤죠.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대략 알죠. 그런 느낌은 알죠. 그런 데가 네. 어디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오지는 아프리카의 도시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수도, 전기 전혀 없는 도시예요. 그냥 웅덩이에 그 흙탕물 그걸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앙금 조금씩 가라앉아. 그럼 거기다가 약 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40도가 넘는 그런 그 떼볕에 전기가 없으니까 선풍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오지에서 내가 이미 갔을 때 이태수 씨는 한 3년 동안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원래 그 수도에는 담배 못 피는 규칙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담배 하나 딱 달라고 그러는데 그 담배 하나 달라는 그때 포스가 어땠냐면 손님 담배 한 만 주세요. 아시면 연기 욕심. 이러는데 이왕 TV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이게 못 보이잖아. 연기 욕심. 책으로 못 보이잖아. 그래서 끝없는 연기 욕심. 담배 하나 주시죠. 그래서 내가 담배 이렇게 끓이면서 말로는 다 오죠. 아니 이 수도는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주고 라이터 딱 당겨주고 그리고 한 1, 2분 정도 정적이 흐르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내가 이 말을 들으러 여기 왔구나. 이 말을 들어주러 여기 왔구나. 진짜 그때 또 신이 있구나. 신이 나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순간에 모든 게 깨우쳐 있어요. 왜 이분은 여기 사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뭐 용기가 출중해서 그리고 워낙 인격이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이분이나 나랑 똑같이 겁먹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투신하지만 이 용기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필요한 거지. 신부님도 겁날 때 절대- 있으세요? 주로 겁났어요. 아 진짜 뭐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겁나실 때? 겁날 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겁날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겁날까? 그러면 그 뿌리를 찾아보면 공포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왜 사람들이 다 그 두려움 쫄고 막 이러는 거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가지고 있는 걸 뺏길까 봐.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이걸 뺏길까 봐 그러는데 아니 장가도 안 가고 뭐 성직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뭘 욕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천여 가지 욕심이 드글거리는 거야. 근데 결국 욕심도 뭘 한 번에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솔직하게 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에이 이런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다니 쫄다니 아니야 버리자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거는 아침에 딱 고요한 때 일찍 일어나서 눈을 감다 명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꿀꿀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생길 때부터 명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무턱대고 가서 주님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저 성당도 안 다니는 거 성당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이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이거는 증상을 치료하는 마치 그 메디칼 의료계의 행위지. 그거는 종교 행위야. 종교는 뿌리를 찾아가. 나는 왜 두려워할까? 뭐가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 중에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현대 사회가 성직자를 대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직자도 하나의 특권층. 특권층인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신부님 철밥통이시잖아요. 철밥통에도 불구하고 철밥통일수록 사람들이 그 철밥통에 대해서 뭔가 기스 나갈까봐 그렇죠. 그걸 걱정하는 거야. 특히 우리는 또 명예 하나만 기스가도 말하자면 존재감이 확 떨어지거든. 근데 신부님 방송이나 뭐 이렇게 책 내고 하시면서 악플도 달리고 뭐 그러시잖아요. 앞으로 봤어? 아니 전 본 적은 없지만 있지 않을까요? 방송인들 악플 달리고 뭐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거를 어떻게 부른지 몰라. 나는 그냥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볼 필요는 없지만 아니 그런 거 어디 나와요? 그 밑에 있어봐요. 방송국 게시판 이런 들어가면 거. 나오는 예. 거구나. 근데 뭐 그건 뭐 그런 것까지 볼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니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악플을 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런 거 신경 쓰이시죠?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렸을 때 아무튼 신부님 돼서부터 27년 신부생활을 했는데 초창기부터 저를 시샘하는 신부님들이 많았어. 왜죠? 딱 보면 모르겠어. 이렇게?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 말을 해도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칭찬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유, 권시민님 참 너무 대단하세요. 요즘 방송 듣고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톤을 높이면 방송 대단하시대. 아이고 그냥 방송도 하시고 완전히 교황님 다음으로 유명하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이건 칭찬인지 뭔지 모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뭐 일반인들도 성직자가 뭐 왜 그런 경우는 있겠죠. 왜 성직자가 아무래도. 저렇게 저작거리에 나와서 그거에 대한 이런 제- 그 반면에 또 신부님의 뭐 괴짜 신부, 뭐 나날 신부 뭐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활동을 그만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활동을 같이 했고 거기에 나름대로 같이 많은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근데 네. 각오가 돼 있어요. 네. 욕먹을 각오가 돼 있고 네. 그리고 난 인생을 살 때도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나마 행복한 거다.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대중한테 나선 이상은 반은 나를 반대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반만 네. 그리고 왜
그 천주교에 보면 성인이라는 게 성인.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이 다른 타의 모범이 된다. 그러면 성인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 바오로 뭐 세인트. 세인트 ST 점. 그렇지 점으로 약자인데 산타 여성은 산타 남성은 아 진짜? 산타. 그 산타 할아버지잖아. 그거는 그 지역의 문제. 산타 크로스를 줄임말이고 아. 그 앞에 그 정관사로 붙이는 예? 남자는 세인트. 세인트. 여자는 산타. 아. 그러니까 그 성인품을 줄 때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성인품 받을 정도면 그냥 이태석 신부도 마찬가지라니까. 아. 막 엄청나게 잘한 일만 90대 10이 아니라 딱 저울을 달았을 때 착한 일이 요만큼만 기울인 성인이에요. 그 얘기는 또 좀 재밌네. 요만큼만 똑똑해지고 있어. 사람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삐까삐까. 삐까삐까도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착한 일이 요 정도 올라가는 일. 그러니까 성인품을 줄 때 한 수천 명한테 앙케이트를 돌려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동네 형님, 그 다음에 신학교 생활 같이 했던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 앙케이트를 다 돌려. 근데 거기서 비밀리에 앙케이트를 써주는데 뭐라고 써주냐면 몰래 쓴 거니까. 그렇죠. 재수 없어요. 이렇게 쓴 사람 많아 실제로. 임쌤 그때 인터뷰 하셨다면서요? 신부님 인터뷰. 그 평판에 대해서 이제 네, TV 나가고 할 때 그 저는 그게 이제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변명 내가 그게 변명인데 거기다 대고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항상 맞겠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교황청 문서라 하나도 거짓 없이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보면 칭찬하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보다 항상 적어. 그리고 이 사람이 성인이 일반 사람이 뭐라도 성인은 아니야 이런 거 쓴다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울을 달아보면 그러니까 정말 한 세기에 성인이 뭐 한 20-30명 나오는데 그런데 이만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반대가 50% 이상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우리가 별로 꿀꿀한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했던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는 신들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좀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사랑받고 싶어. 얘한테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노력했거든.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을 노력했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화를 냈습니까? 뭐 했습니까? 다 그런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진짜 주의. 억장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이 자식은 너무 잘해주는데 너무 잘해주고 또 공들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돌아오는 말에 의하면 뭐 얘가 왜 나한테 왜 그래? 신부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딱 그 사람 앞에서 하셨으면 좋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 대고 걔 왜 그래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 신부님 여기서 화내라고 하셨잖아요. 화내. 신부님 화 많이 내세요 평소에? 화는 너 원래 화를 내는 건 부족한 일이에요. 나 스스로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대략 상황에 부딪히면 7대3 한 7번 화내고 3번은 성공적으로 참아. 그리고 3번 참은 것을 참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한갑이 될 때까지 목표가 6대4. 6대4. 그러니까 그때 막 화가 나면 사실은 그렇게 막 남한테 뒷담화 들은 얘기를 들어도 이왕이면 자기 자신 여유가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격의 밸런스가 맞고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고. 그거는 인격이 후져서 그런 거예요. 인격이 되면 그 밸런스가 맞으면 화도 안 내고 자기를 대견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다고. 근데 이 모질한 사람은 막 우뚝우뚝 화를 내는 건데 모질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것이 그럼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라는 거지. 위대한 행동은 아니어도 잘못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지. 화나는데 화나게 했잖아.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지한테 잘못한 게 뭐야 도대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이브.
근데 이것도 참고선 더 멋있게 한마디 회학적으로 내가 다음부터 더 잘할게 이 정도고 얘기하면 great. 그건 공중부양해야지. 공중부양 그 정도면 화 내는 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필요가 없지. 공중부양하지 이렇게. 화 내는 건 safe. 근데 복수하는 건 마이너스. 복수하는 건 마이너스. 이런 거지. 해학 좋네요. 해학. 그럼 해학적으로. 근데 그 순간에는 해악이 생각이 안 난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모질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입 정도. 세입 정도 하면은 이른바 그래도 우리 민간인들끼리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 뭐가 4줄이나 올랐는데 뭐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로그인을 해야 이제 어플에 여기 채팅에 참여하시다는 거고, 혹시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부님께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상담하실 내용들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우리는 AR에서 50원도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글자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것들 또 올려주시면 좀 신부님께 명쾌한 진짜 말 그대로 유쾌한 인생 4명, 5명 됐나요? 지금 많습니다. 지금. 지금 뭐 그래도 저희 아트라디오 일에 처음입니다. 진짜? 나 오늘 방송 하는 거야? 지금 이 채팅에 참여하신 분이 이 정도면은 그냥 들으시는 분들, 훔쳐보시는 분들은 꽤 많을 거예요. 신머시기. 평창동 신씨.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책에 담겨져 있는 그 뒷얘기들부터 신부님의 생각들을 이제 쭉 얘기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아트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트라디오 신부님을 어렵게 오시게 된 이유는 신부님께서 아트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작가들에 대해서 좀 저희 또 그 전시장에 오셔서 아트트인 전시장 오셔서 항상 오픈 때마다 축성도 해주시고 그걸 퍼포먼스만 하시면서 이제 작가들하고 교류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술에 대한 생각들. 예. 근데 이 책을 쓴 것도 이제 소통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연희동에 마침 우리 임 대표님이기도 하고 큐레이터도 한 임대식 씨가 이 라디오라는 것도 마찬가지 다 소통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소통이라는 이 툴을 만들게 되는 것에 그럼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거거든요. 책을 쓰는 것도 요 자체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 라디오도 아트라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뭘 나눌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마침 그래도 우리 예술인들을 늘 같이 접하고 있고, 내가 또 아는 예술인들 여기다 보태줘가지고 연희 작가 자치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된 것에 저희 제가 고문이시기도 하십니다. 고문으로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도 전체 디자인도 하시고 정신 먹방해 그냥 먹방해. 이 무식에 깜짝 놀랐네. 이 아이디어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연희동 정신이다. 연희동 정신은 작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잘하고 이것이 작업한 내용이 유통돼서 먹고 산다, 이 정도 차원으로는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즘 유장논란도 막 정신없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떠나야죠. 절대 아니고요. 연희동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미래를 예견하고 그 한 시민으로서 국민이고 시민이고 그리고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절박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부터 챙겨야 돼요.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에 관한 거죠.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지만 그거 자기가 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이제 못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우리 이렇게 벌써 조합 운영을 쭉 보면은 몸을 던지기보다는 어떻게 이게 잘 되나? 잘 되면 나도 던칠 텐데. 얼마나 됐죠? 1년 반 정도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소모임도 더 많이, 소통을 많이 해서 사실 이제 아트라디오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좀 우리 연희동에 처음 발을 담근 분들이 아트라디오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방송도 이렇게 보시면서 의견들을 많이 올려놓으셔서 이게 정말 연희동 정신을 이루는, 연희동 정신이라는 것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연희동 정신에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순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통해서 내 생각과 또 이익도 보장된다. 이 정신을, 그러니까 이 정말 이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만인을 위한 1인이고 1인을 위한 만인을 위한. 근데 1인들이 전부 다 잘 되면 내가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만인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연희동 정신이라는 거는 두고 보세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30가구만 정말 여기에 집을 사가지고 안착을 하면요, 그 가족이 3인을 붙으면 90, 그리고 거기에 새들어 사는 젊은 작가들이 들어오면은 270, 300명의 지인들이 오가면 1000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또 재건축 쪽에 잘 어떻게 좀 체결이 잘 돼가지고 막 200가구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자그마치 5,000명, 막 6,000명의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가 전부 다 이렇게 뒷짐 주면 안 돼요. 거기는 만인을 위한 1인을 위한 만인 정신만 딱 발휘되면은요, 그 안에서 화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일본처럼 우리도 인구 절벽 시대가 왔어요. 인구 절벽 시대가 오면 그때부터는 소비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돌면은 그때부터는 인문학이나 예술하는 사람부터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런 분들이 같이 한 1000명 이상만 모이면요, 이제는 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 인테리어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테라스가 넓은 집에 가서 250원 내고 커피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애를 뭐 막 인테리어 잘 돼 있는 유치원에 뭐하러 보내? 우리 중에 한 사람, 혹은 막 뽑아도 돼, 누구를. 교사를 뽑아놓고선, 교사를 뽑아놓고선, 저 집에는 60세 넘은 그 작가가 사니까 애들도 다 미국 있고, 그러면 저 집을 그 유학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유학으로 쓰고, 그리고 거기 교사 한 사람이 월급은 얼마야? 그러면 거기 40명, 20명 되는 학부모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내면 그렇죠. 예. 되는 거예요. 공동 육아가 되는 공동 육아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곧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이렇게 생협, 생활협동, 그 다음에 작가들끼리 이왕에 모여서 그렇게 또 작가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면 이게 삶이에요. 이 삶이는 뭐냐면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면서 생기는 공동체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지금 국가는 점점 나를 보호해줄 것 같잖아요. 예. 세계 글로벌 금융도 나를 보호해줄 것 같잖아요. 오히려 다 뺏어간다고. 자본이 무서운 게 대형 마켓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실은 돈 번 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번 거 우리 안에서만 계속 들리잖아요. 그럼 4배, 8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적게 버는 사람들이 그래도 서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수 있는 게 자치 공동체. 그래서 자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 저는 연희동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고, 이 연희동 정신은 연희동에서만 이루어지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잘 구현하면은 벤치마케팅은 아주 많은 곳에서 그렇죠.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부족국가처럼 대구도 한 300명이 하고 여기는 3,000명이 하고, 또 놀라운 거는 그런 정신으로 가진 사람끼리 나중에 연결하잖아요. 아, 그러면 국가 지도자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희동 정신이라는 거는 순수한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자치운동이지, 무슨 땅 문제, 돈 문제, 그렇죠. 뭐 이런 거로 뭐 이게 얼마 오르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연희동에서는 연희동 정신의 기치 아래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뭐 종교에서 나오는 사랑을 나누는 건데, 그 생활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죠, 사실. 그래야 기쁨이 있지. 뭐 돈 몇 푼 쌓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안정돼요?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돈 몇 푼 쌓아놓은 건 하나도 안정이 안 돼요. 참 이게 저도 계속 이제 신부님
신부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들 듣고 또 그런 일들을 같이 이제 도와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늘 생각하는 얘기지만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되는 그게 바로 자치의 어떤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저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가끔씩 제가 너무 놀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는 예술가들이 특히 시각 미술하는 분들이 전시를 하는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음악도 젊은 또 뭐 나이를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서 음악 활동을 쭉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여기에 들어와 사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늘어나면 같이 이제 뭘 할 것인가 생각나는. 뭐 제가 생각할 때 입주자들이 한 10분만 돼도 이제 그러면 거기서 뭘 할 건가 뭐 하다못해 공동구매부터 시작해야지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이제 입주를 해서 여기 들어와 살아야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그런 그 터전과 정신을 지금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하나만 가을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뭐 들어와 살지 않을까 생각. 그렇죠. 저도 지금 그 가을부터는 그래도 한 빠르면은 8월 말 요 정도부터라도 지금 들어와 사실 것 같아요. 또 강 선생님 들어와 살고 계시고. 저는 2002년 1월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쭉 사실 예정이죠.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이쪽으로 집을 사가지고 오실 때 그럼요. 결혼만 하면 제가 뭔데 못하겠습니까? 이거 도와주십시오. 11월 11일 날 11시에 11월 11시에 시청광장에 마음에 드는 분은 그날 턱시도를 입고 오면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반차만 내주시면 됩니다. 반차. 저 오후에 다시 일하러 가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근데 이게 아트라디오 내가 봤더니 이렇게 이거는 주민도 없고 이렇게 새막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민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그다음에 춤추는 시간 이런 것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그 춤추는 시간은 별풍선을 쏴주면 저희가 추렸습니다. 별풍선 쓰는 거야? 그 별풍선이 아직 두 번 받았을 때 여기서 질문 되게 중요해요. 바지는 뭘 입으셨나요? 아직 이제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 TV의 유일하게 교황을 좀 담당하고 있는 거라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교양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교황님이 오신다고요? 교양 귀 하여튼 그래서 조금 이제 아직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고 편안한 그런 방송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닉네임이 마이 리틀 아트 라디오 스타 텔레비.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딴 식이니까 항상 그 재밌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저기 닭을 한 마리 먹어주세요. 이런 것도 봐서 할 수 있으면은 봐서 이제 하고 아니면 뭐 전에처럼 뭐 닭도 이렇게 또 대신 이렇게 해서 사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거. 제가 그 앞으로 10회 동안 계속해서 이 책을 협찬할 테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을 선발해서 책을 증정하도록 하죠. 사인도 해주시나요? 사인본을 드리겠습니다. 사인본. 저는 사인 받았어요. 저는 사인회 때 받으려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 왜냐면은 광화문. 어차피 9일 토론 4시 반 광화문. 한번 사인 받지요 뭐. 한번 사인 받고 그때 가서 받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그 맞는 건 세상에 없지만 저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고 모든 계약은 선착순이에요. 저희 참고로 저희 이제 그 연희동에 오시면 신부님 책을 그 인터넷에 팔리는 가격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좀 시스템을 마련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직접 연희동에서 사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6분 가량 이제 방송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신부님께서 그 늘
작가들한테 힘을 주시는 말씀 중에 이제 아트 신학에 대한 예, 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들을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려요, 작가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품에 임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은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당신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또 알려주고 하는 그런 힘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예. 지금 이제 21세기에는 예술인이 성직자예요. 왜냐면 신이 이제는 나 이거 알아. 교회에 있지 않고 아이. 예술에 있다.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신도를 돈으로 빠뜨리는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라 주거지를 벗어나서 외출을 자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 외출을 자주 하시는 장소가 예술입니다. 네. 아트로.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동료 신부님들을 봐도 저 신부님은 참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큐레이터로서 큐레이터를 봐도 예. 또 작가를 봐도 예. 또 동료들 중에 같은 직장인이 아니요. 정말 저런 틀림없죠. 사람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돈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치과 의사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 치과 의사한테 가는 환자는 얼마나 비싼. 왜냐면 학생 때 맨날 이거 잘못해가지고 꼴찌했던 막 이런 의사도 의사니까 면허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직자를 바라볼 때도 함량부족인 성직자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리고 거기에 정말 지도를 받아러 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걸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작가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도 막 이제는 왜 신이 왜 그쪽을 외출을 자주 하시냐면 일반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제 위로를 받는 방법을 예술에서 찾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 막 정말 괴롭게 힘들면 어떻게든지 스님을 찾아가거나 스님 찾아가는데 요즘은 안 와요. 특히 젊은 사람 절대 안 와요. 음악을 듣거나 그렇죠. 예. 뭐 연극을 보거나 이런 데도 위로를 찾고 있으면 이미 예술가들은, 특히 이제 시각 예술가들은 뭐 시간 예술이 아니니까 그쵸. 장시간 예, 동안 그렇죠. 예. 작품이 계속 24시간 365일 10년 100년을 쭉 있잖아요. 이 안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표현하는, 말하자면 그 제사장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신성함으로 창작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 제가 딱 봤을 때 함량부족에 뭐 성직자가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술가 스스로 함량부족의 작가들을 서로 견제해야 되고 서로 독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양심 없는 상업주의에 빠진 파랑 대표들하고 야합하고 이런 사람들이 통용되는 이 사회를 사실은 자체적으로 용서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저는 연희동 정신 안에 그것도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렇게 야합하고 하는 그런 예술 세계를 거부한다. 이것이 바로 연희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그래서 제가 연희동 정신은 순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게 바로 그건데, 순수한 것은 뭐냐면 정말 신 앞에 내가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연희동 정신이고 작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은 소설이지만 작가분들 작품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창작을 했구나, 미처 꺼내내지 못했구나, 혹은 저 사람 그냥 놀았네, 이런 게 느껴져요.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연주회 전에 정말 2달 동안 연습을 계속한 사람하고 정말 급하게 겨우 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바로 알거든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 정도의 작가의 작품을 정말 창작하는 정도의 수준이 안 돼도 감상가들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는,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죠. 수집가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창작하는. 참고로 신부님께서는 작품도 컬렉팅을 꾸준히 해오신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다. 제가 신부님 글 중에 아까도 이태석 신부님 말씀하셨을 때 그 감동이 그래서도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 담배를 전했을 때 그때의 그 마음과 심정을 좀 글 자체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고 글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는 신부님께서 얼마만큼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심취해 계시고
또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 얼마큼 리스펙트를 갖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서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원래 이제 소년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맞다. 문학을 아는데 문학을 아는 분이 내 문학을 평가를 이렇게 해주니까 몸들만은 모르겠네요. 아니 진짜 그 다른 부분들도 다 되게 좋았는데 이태석 신부님 그 챕터는 정말 글 자체도 굉장히 수려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감동 그대로 느껴요. 그대로 느낌과 느껴요. 감정이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네, 그러니까 빠졌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많은 거는 신부님 경험 에피소드 중에 이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신부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걸 겪고 봤던 감동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신부님께서 작가들한테 신이 이미 자주 외출을 가신다 예술로 그럼 작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신의 경지에 어느 정도 고통과 그 창작의 고통과 그 경지에 갔었을 때 보이는 게 이제 감동으로 이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이 저는 이 글에서도 그대로 묻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아트라디오는 이제 1시간 이렇게 후딱 지나갔는데요. 근데 참여한 분이 이름 좀 한번 다. 네, 지금 제가 쭉 한번 뵙겠습니다. 지금 카노 만세부는 아까 이제 곧 요 주변 연희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카노 만세부님이 닭 한 마리를 시사해주고 후원해주고 가셨습니다. 카노 만세님이 오세요. 해주셨고요. 레지나 6934님은 신부님하고 캠핑이 아니고 앞으로 캠핑 가자고 저한테 요구를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지하철에서 아트라도 들으라고 그럼 막 요구를 했던 네. 분이신데 네. 아는 척 해주기로 했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일산에 사시죠? 그리고 미르선 그러면 이슬이 아닙니까? 0812님은 와이파이 안 된다고 못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캠핑을 자주 다녀오셨다고. 그 캠핑의 그 네. 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일에 파묻혀 살다가 신부님 덕분에 실컷 놀았어요 라고 하시고 그리고 DSUGNE는 두진 여자분이시구나. 하여튼 이분은 우리 아프리카 TV 참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카노만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인회 때 보시겠다 하고 CJEH83님 광화문에서 꼭 뵙겠습니다. 네. 예. 광화문에서 아는 저 CJ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선님이 MIRSUN0812님 신부님과 캠핑에 등산하면서 잘 힐링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힐링 해달라고 조르십시오. 예. 그리고 설릉에 있다고 하십니다. MIRSUN님. 예. 로기예요. 저기 로기구나. 돈 많은 로기. 로기. 저 알토예요. 알토님. 알토 드디어 들어왔네. 아니 아까 DSUGN님이 이제 알토시군요. 알토님 사진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제 책에 사진을 찍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 7회 아트라디오 라이브 정말 많은 여러 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잘 마쳤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일로 재밌는 에피소드. 하여튼 아니야, 게스트 아니야. 이 주제. 기세 계속 나가기 위해서 제가 책을 들고 사은품으로 네. 다음 주부터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